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담당자 이경주라고 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빗소리와 함께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9월에는 아기 있는 고객님 댁에서 진행하는 서비스 내용과 아기용품 관리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진행 전 점검할 사항입니다. 아기가 있는 고객님 댁에서는 주로 어떤 요청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기가 있는 고객님 댁에서는 집안의 먼지 청소 혹은 아기용품의 소독, 위생에 대하여 신경 써주십사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 놀이매트 혹은 선반 위의 먼지 청소와 함께 장난감 소독 및 정리 정돈에 대하여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아기용품은 일반 주방세제가 아닌 화학 성분이 적은 유아 전용 세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욕실이나 아기 손이 닿는 선반 청소 시 기타 화학세제보다는 무해한 천연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천연세제로는 베이킹소다 혹은 식초와 같은 구연산이 있으며 소독용 에탄올로 장난감과 같은 아기용품 소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기 젖병 세척 및 소독도 중요하지만 포인트 서비스로 기타 아기용품 관리 또한 고객 댁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손으로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입에 넣기도 하므로 유아 전용 세제 혹은 천연 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호르몬 배출의 위험이 있는 플라스틱, 고무 장난감은 절대 열탕 소독하지 않습니다. 그럼 집안 영역별로 서비스 동선 확인 및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 댁에서 진행하는 동선은 기본 서비스라 칭하는 먼지떼와 가끔씩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찌든때 청소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는 세탁, 주방 설거지 및 가스레인지 주변 청소, 욕실 변기와 세면대 및 바닥 청소와 방거실의 먼지 청소 및 정리정돈으로 진행되며 주기적 서비스는 주방, 욕실, 방, 거실에서의 묵은 때 청소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먼지 청소의 동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전 환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미세먼지 혹은 황사 등의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라면 거실 청소할 때 거실만, 주방 청소할 때 주방만 환기시키는 것처럼 서비스 진행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환기시킵니다. 그 다음 매트를 걷어내어 가벼운 세척 혹은 소독용 알코올을 뿌려 소독을 진행한 후 볕에 뉘어 말립니다. 바닥 청소 진행 시 부직포 혹은 청소기로 먼지 제거 후 마대걸레를 사용하여 바닥을 닦습니다. 이때 바닥과 벽면이 닿는 모서리 부분과 같이 꼼꼼한 진행이 어려운 부분은 손걸레질합니다. 다음으로 아기 장난감 소독 및 세척 후 정리 정돈합니다. 진행 전 반드시 고객과의 협의 및 조율이 되어야 하고
고객이 기존에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건을 정리정돈할 때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은 아기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선반 위 혹은 잠겨지는 서랍에 넣어 정리합니다. 아기 매트 청소할 때는 틈새에 낀 머리카락, 음식물 등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염색되기 쉬운 재질의 매트는 주스와 같은 액체류가 흐르면 그 즉시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에 뉘어 자외선 소독을 하고 소독용 에탄올이나 알코올을 뿌려 말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기들이 항상 지내는 공간이므로 매번 신경 써서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 가정집에서의 가스레인지 묵은 때 제거 방법은 주방 세제 혹은 기능성 세제를 사용하여 불린 후 제거하지만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천연 세제인 베이킹 소다와 뜨거운 물을 섞어 진행하고 심한 묵은 때는 식초를 추가합니다. 전자레인지 청소는 전자레인지 전용 컵이나 반찬통에 물을 담고 10분 정도 돌려 발생하는 수증기로 때를 불려 닦습니다. 요즘은 아기 이유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레인지나 오븐처럼 음식물을 직접적으로 가열하는 제품은 주방 세제나 락스 등 유해한 세제를 넣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있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제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알칼리성인 베이킹 소다와 과탄산소다, 그리고 식초나 레몬처럼 신맛이 특징인 산성 천연 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제는 반대 성분의 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주방에서 생기는 기름때는 산성이므로 베이킹 소다와 물을 희석하여 불린 후 제거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초는 욕실의 물때를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커피포트 안쪽 물때를 제거할 때 식초 혹은 구연산가루와 물을 섞은 후 팔팔 끓여주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탁세제와 함께 과탄산소다로 빨래를 진행하게 되면 표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탄산소다가 물을 만나면 과산화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는 산소계 표백제의 성분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세제 전용 및 산소계 표백제 사용 불가 의류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는 알칼리성과 산성이라는 상반된 성질을 띱니다. 이 두 가지를 섞었을 때 생기는 발포 현상으로 막힌 배수구를 쉽게 뚫어줄 수 있습니다. 유아 전용 세제는 일반 화학 세제보다 계면활성제, 불필요한 색소가 적게 들어가 있어 아이들 젖병 세척이나 손수건 세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아 전용 세제는 고농축인 경우가 많아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세정력을 가집니다. 화학물질이 적게 들어가 동일한 양을 사용했을 때 거품이 덜 발생하지만 평소 세제 사용량보다 적게 덜어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용품 세척 및 소독의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화 전용 세제로 1차 손세탁한 후 세제를 풀지 않은 끓는 물에 5분 내로 삶아 소독을 진행합니다. 5분 이상 끓는 물에 방치하게 되면 섬유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오가닉 제품이란 유기농으로 자란 모카를 사용하여 화학 처리 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토피나 피부병에도 안전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표백의 목적으로 락스와 같은 염소계 표백제 사용은 절대 삼가야 하며 30도씨 정도의 미온수에 유화 전용 세제만을 풀어 세탁합니다. 다른 세탁물과 섞여 오염의 위험이 있으니 따로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기저귀 커버는 방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세탁기 사용을 삼가야 하고 미지근한 물에서 손빨래 후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에서 널어 말립니다. 젖병 세척 방법은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남아있는 우유를 헹궈야 하는데 이때 우유가 뜨거운 물을 만나면 응고되니 반드시 찬물로 헹굽니다. 유화 전용 세제를 사용하여 안쪽을 닦을 수 있는 긴 젖병 세척 전용 브러쉬로 꼼꼼히 닦습니다. 이때 고농축 세제인 경우 평소 사용량보다 3분의 1가량 줄여 사용합니다. 그 다음 젖꼭지 전용 작은 솔로 문질러 닦고 뒤집어 안쪽까지 꼼꼼히 닦습니다. 브러쉬로 닦은 후에도 우유 찌꺼기가 남을 수 있으니 여러 차례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대에 말려 물기를 확실히 제거합니다. 젖병 소독 전 플라스틱의 경우 환경 호르몬 배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고객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젖병과 젖꼭지는 따로 분리하여 진행합니다. 젖병을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가량 넣어 소독을 진행하고 젖꼭지는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오래 삶으면 변형의 위험이 있어 30초 동안 끓인 물에서 데치듯 진행합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은 물수건으로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미온수에 유화 전용 세제를 풀어 세척합니다. 이 또한 삶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고객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나무 소재의 장난감은 물로 세척하게 되면 변형의 위험이 있어 향균 스프레이 혹은 소독용 알코올을 뿌려 마른 헝겊으로 닦아냅니다. 그 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그늘에서 말립니다. 고무 소재의 장난감은 열탕 소독 시 유해 성분의 배출 및 변형의 위험이 있으니 부드러운 헝겊으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욕실에서 사용한 소리나는 고무 공이나 인형은 안쪽에 물기가 잘 마를 수 있도록 그늘에서 건조시킵니다. 또한 물기가 남아있는 장난감의 정리정돈 시 그물망에 넣어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9월 심화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들어주신 이번 달 심화교육 내용이 서비스 진행하시는 매니저님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